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6편 들어가겠습니다. 대공황과 공시제도. 제6편 제1화 JP 모르간, 미국의 마지막 금융황제. 재밌는 제목이네요. 금융황제가 있었네요. YTN 신문 뉴스에 이런 게 났습니다. 독불장군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을 자를 수 있을까? 여러분,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르지 못할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누구길래 이분이 새벽 2시 40분에 연설을 하는데 그거를 생중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한경에서 생중계 안 됩니다. 이 사람 연설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생중계를 하겠습니까? 연준 하면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단어도 어렵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연준이사회, FRB, FED, Fed, FOMC 등등 연방준비제도라는 거 1907년 경제 패닉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연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그러려면 1907년의 패닉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907년 패닉 하니까요,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 미국의 금융은 오늘날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세계를 쥐락펴락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계속 은행들이 파산도 하고 유가증권 신뢰는 바닥이었고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을 가져왔는데요. 1907년 패닉에서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투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뉴욕 증권거래소고요. 다 검은 모자를 쓰고 있네요. 그리고 자동차가 간간히 보이네요. 그렇죠? 자동차 시대가 이제 돌아올 때입니다. 1914년 독미은행 앞, 저먼 아메리칸 은행 앞에서 길게 예금 인출 위해서 늘어섰죠. 흔히 말하는 뱅크런입니다. 1929년 블랙 스스데이입니다. 검은 목요일이라 그러죠. 뉴욕 거래소 앞에 투자자들 똑같은 빌딩입니다. 이 빌딩 앞에 서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마 경찰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네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빈번한 경제 공황, 패닉스라 그럽니다. 패닉이요. 이렇게 많이 패닉이 벌어집니다. 패닉이란 뜻이 뭐냐? 경제가 막 서오르다가 갑자기 확 꺼졌다가 하는, 냉탕 온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큰 공황이 1907년입니다. 우리가 1920년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1907년 공황을 보기 전에 패닉, 공황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대개가요, 과열됩니다. 철도 투자하고 그러다가 과열된 게 이제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회수불능 되면요, 그 다음에 관련 기업이 도산하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대준 은행이 도산을 시작합니다.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대개 이런 것들이 증권거래소로 옮겨가고 이제 장기간 불황이 오는 겁니다. 1873년 공황의 경우는 6년간 불황이 왔었습니다. 1907년 공황도요,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발단은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금 경색이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긴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경기가 하락하는데, 이 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유나이티드 코퍼스라는 회사에 투기꾼들이 몰려 들어갔고 투기를 합니다. 이게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사진인데요. 아무것도 안 나가 있죠. 진도가 8.3이었답니다. 이야, 진도 8.3이면 대단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1907년 패닉,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처음 시작은 똑같습니다. 유니온 커퍼사의 주식 투기로 투기 실패하고, 그 다음에 뉴욕 증시 폭락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은행들이 도산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달라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JP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갖고 민간 금융인이 이 불을 끕니다. 어떻게 해요?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즉 현금을 수혈합니다. 그러면서 공황이 진정됩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JP 모르간의 구제 금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은행이 도산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 정부는 국립은행에다가 600만 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은행은 국립은행이 아니었어요. 주립은행 또는 민간 사설은행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왜? 국립은행 법에 의해서 국립은행 이외에는 유동성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즉 자금을 수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JP 모르간한테 가서 간청을 합니다. 재무부 장관이
1893년에 JP 몰간이 불을 끕니다. 이것처럼 한번 또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JP 몰간이 뭐라 그러냐? 걱정 마십시오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그대로 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심리를 진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요 금융 인사들을 자기 집으로 소집을 한 겁니다. JP 몰간은 그 당시에 아주 독보적인 금융인이었거든요. 맨하탄 사지로 옵니다. 늦은 밤에 램프불 아래서 JP 몰간이 가운데 앉아 있고 그 옆에 뉴욕의 은행가 산업 대표 신탁회사 사장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몰간은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카리스마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 방입니다. 바로 이 방. 여러분 이 방을 구경하시려면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모건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에 가시면은 이게 막 웨스트룸이라 그러더라고요. 민간의 마지막 구원자 역할을 한 겁니다. 민간의 마지막 구원자. 이 랜더 오브 레스트 리조트라는 건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은행이 도산할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어떤 기관. 중앙은행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민간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구제 요청된 금융기관 장부를 밤새 조사했답니다. 유능한 직원을 데려다 놓고 문 걸어 잠근 상태에서 장부 가져와 해갖고 다 조사한 다음에 긴급 자금 2,500만 불을 긴급히 조성했습니다. 은행가들한테 돈 다 끌어모아.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은행 또 신탁회사한테 이걸 투입하면서 유동성 걱정 마라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황은 진정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 만화가 풍자했는데요. 여러분 독일의 옛날 얘기 중에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게 있죠. 쥐떼가 많았는데 그 쥐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피리를 부니까 쥐떼가 다 따라와서 강에 빠져서 죽었다. 그래갖고 그 마을을 구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누굽니까? JP 몰간 피리를 불고 있고 그 후에 투자자들이 쭉 몰려가고 있죠. 걱정 마라. 은행은 안전하다. 와 하면서 가고 있고 누군지 아세요? 이게 유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독일,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유럽 사람들이 보면서 희한하네 하면서 대서양 건너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 필요성이 인식됐습니다. 민간 금융인이 국가 시스템을 건졌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드디어 연방준비제도법 Federal Reserve Act를 제정합니다. 즉 중앙은행법이 제정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름이 참 어렵죠. 우리가 연준이라고 부릅니다. 연준. Federal Reserve System. 이걸 또 영어로는 Fe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우선 왜 중앙은행이 없었나? 1830년대까지 조금 중앙은행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완전히 폐지해버렸죠. 그 후로는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생기면 은행 자본가의 탐욕만 채운다라는 사고로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편견은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하면서 은행 이거는 천박한 도시 수준의 상징에 불과하다. 제퍼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서 해밀턴이라든가 제퍼슨이 부딪혔다 그랬죠. 전에 보여준 표입니다. 여기서 제퍼슨의 사상이 우위를 점합니다. 즉 연방정부 저리 가라. 주정부 우리 주민자치하자. 그리고 중앙은행 존재 필요 없다. 1913년에 연방준비법을 제정하는데 이 기존의 국립은행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준비제도를 만듭니다. 제가 국립은행 제도는 다음 화에 좀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이중구조로 만들어냅니다. 이중구조. 어떤 구조냐? 일단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게 주정부가 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연방준비이사회. 우리 흔히 말하는 FRB 이사회죠. FRB 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 그래서 이거는 연방정부가 통제합니다. 여기에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이중구조인데요. 먼저 연방준비은행 12개가 생기는데요. 국립은행이 투자해서 생기는 거고 지역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안에 총재와 자체 이사회가 존재합니다. 연방준비이사회는 워싱턴에 있는 기관인데요. 통화정책 수립하고 상징적 통제권을 가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초기 연방준비제도 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12개 지역을 나눈 다음에 국립은행이 수천 개 국립은행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역 연준을 만들어냅니다. 연준은행을 Federal Reserve Bank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는 연방준비이사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렇게 이중구조로 만들어서
연방준비제도가 시작됩니다. 이 이중구조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예, 닥쳐오는 대공황, 연방준비제도의 한계를 여실없이 보여주다가 다음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뭐냐? 6-2화 블랙 튜스데이. 데이데이가 많죠. 블랙 튜스데이 미 증시가 박동을 멈추다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 6-2화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